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기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시청자분께서 전화 오셔서 딱 한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식시장 도대체 언제 좋으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주식시장 화무시비롱이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오랜 시대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오랜 어떤 좀 참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주식시장이 좋을 때 굉장히 기쁜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 좀 인내하시는 것을 좀 당부드리겠고요. 어차피 화물은 11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졸이는 마음, 하루하루를 연연하는 마음에서는 조금 벗어나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제 코스피 장이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일 정확하게 2048선의 어떤 지지를 좀 스트레스 테스트를 확인하고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금일장 오늘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2056.26포인트 약 0.25%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입니다. 또한 이 내수주 쪽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만에 동시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물도 2,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여전히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질 만한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선물 기준으로 여전히 260포인트 이탈을 염두를 해두는 전략이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금일 같은 경우 264포인트대 초반까지 반등이 나오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마도 265포인트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120만원대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건설 섹터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동차 쪽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수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왔었던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낙폭, 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섬유 의복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쪽 섹터들은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타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이제 연휴를 좀 앞둔 그런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3분기 실적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02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되 크게 밀릴 자리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2100에 다가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또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전략보다는 종목의 전략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좋을 것입니다. 다음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보시게 된다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1원 밀렸었죠. 1019원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원화에 대한 강세 부분들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가 매수로 이제 유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적을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게 PBR입니다. PBR이 1 미만권역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고 0.6배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들 종목군들 중에서 3분기 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들 종목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서 경기 민감주 쪽하고 내수 쪽하고 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일단 좀 관망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조금 소폭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장 정리 좀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점쟁이 빤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정확하게 573선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를 조금 잠깐 보겠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볼게요. 2014년도 들어와서 이제 573선, 두 번째 573선에 터치입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대 영역에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왜 제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매물 소화대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변동성 구간입니다. 다시 조금 밀렸다가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럼 이때의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그죠? 이게 573선을 그럼 찍으면 밀립니까? 예, 변동성이니까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죠? 결과적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573선에서 밀려 내려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증시 자금이 그렇게 원활할 만큼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가려면 뺐다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뺐다가 올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지금 팔고 다시 밑에서 재매수를 하느냐? 좋은 종목군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종목군은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은 딱 하나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며칠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틀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영역대 오는 종목들은 일단은 현금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573선까지는. 그래서 현금화 시켜놓고 기술적 반등대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좋은 종목군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렸죠. 그죠?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돌려보시면 분명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늘 증시 큐 해보세요. 시작할 때 우리가 시황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소폭 밀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군들의 흐름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조금 빠진 종목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앞으로의 전략이에요.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좀 심화될 것이라는 것과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순환적으로 돌리겠죠. 그런데 이 순환매에서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돈만 녹습니다. 그 점 계속 지난번부터 강조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종목군 꼭 쥐고 가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지금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 즉 코스피와 코스닥과 코스피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좀 오른다 싶으면 코스닥이 어김없이 좀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이 좀 오른다 싶으면 코스피가 좀 빠지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거래대금이 부재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양시장을 한꺼번에 들어올릴 만한 거래대금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고, 기관들 역시 눈치 보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어떤 분명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전력만 저희가 좀 제대로 세워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망설이지 마시고 주시고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예, 도자 태양열 타일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합니다. LG화학을 매수하셨습니다. 26만 9,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화학을 보시게 된 금요일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전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6만 9천원짜리 때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만약에 보셨다라면 아마도 매수가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하면 2차전지에 대한 성장이죠.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박스 권역입니다. 하단 권역이 약 24만 5천원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단 권역을 약 한 29만원대에서 29만원대 중반에서 30만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좀 박스 권역으로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요.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29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자, 매수가가 잠시만요. 8,150원에 비중 10%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좀, 추격 매수를 하셨다, 그죠? 아니면 예전부터 들고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추격 매수는 가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아가방 컴퍼니를 제가 역전의 명수 시간대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바로, 요번 주 화요일 날이었죠. 역전의 명수 때 말씀을 드렸고, 그날 가격 제한폭, 그 다음날 가격 제한폭, 그 다음날 가격 제한폭, 지금 3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강하게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회사죠. 라임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바로 이제 인수한다는 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의 소비 관련, 즉 중산층 소비 확대와 관련해서 좋은 호재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지금 인수를 한다는 양해각서, 그것이 가장 큰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150원에 잡으셨다면 이게 지금 여기죠. 8,530원. 여기에 익절가를 잡아놓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종목이라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가게 되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그 조정의 폭만큼 들어왔다가 다시 굉장히 크게 간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키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저희도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선상까지가 올라오느냐,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익절가를 높여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동성지와 금일 하한가까지 갔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익절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8,580원대 정도의 익절가를 잡아 놓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추세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려 생각됩니다. 그러나 8,580원을 터치하지 않는 한은 좀 중기적으로 더 지고 가보겠다는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10,000원대를 넘어서면 익절가를 살짝 높여가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즉 지금 목표가를 정해놓고 자르는 전략보다는 자 익절가를 정해놓고 차분히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거기 우리가 그 꼭지에서 못 팔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추세가 강하다면 그게 어디까지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호텔신라를 매수를 하셨네요. 12만 5,5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호텔신라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렸습니다. 장중에 거의 하한가 언저리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면세점 이익 징수 법안 발의로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뭐 대기업 쪽에서 보게 되면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금일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거래량이 좀 터졌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각각 30만 주 그리고 15만 주가량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매도가 좀 맞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 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일정 부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하락에 대한 부분들까지 밀려 내려왔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절반 정도 되돌림 자리대죠. 한 11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일 저점이 이탈 시에는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좀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답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요. 5992님, 정답, 왔니? 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땡인데요. 자, 이분은 너무 센스 있는 답변으로 저희가, 저희 기법 CD를 꼭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셀트리온입니다. 44,000원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는데 단기가 궁금하다고 0833님 남겨주셨네요. 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44,000원에서 지금 물리신 것 같은데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면 지금 45,000원이에요. 근데 일봉상 보면 오늘 지금 장기 저항선이죠. 62평을 또 맞고 밀렸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갭으로 뛰어넘지 않는 한은 또 밀리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일이라도 갭을 뛰어넘게 된다면 45,000원대까지 44,000원 8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갭을 못 뛰어넘다면 다시금 이 자리 때까지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거예요. 41,000원대까지. 그런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 대한 부분들 논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임원, 즉 기업의 대표가 주가에 이렇게 민감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표가 이렇게 민감하게 주가를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익권역이 되면 언제든지 조금의 수익이 나더라도 팔고 나오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솔브레인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단가를 좀 보게 되면은요. 37,4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신저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일단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88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의 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확정치가 나와줬는데 68억에 당기순이익 34억이란 말이죠. 작년 2분기보다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5분의 1 토막이 좀 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못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7,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신저가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셨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31,000원 정도 31,000원 정도 때 기술적인 반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 시에는 일단 종목 교체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라코타 패널입니다.
예, 초박형 통채 타일 및 앤틱 타일의 외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박형 통채 타일하고 앤틱 타일은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입니다. 받으세요. 아,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이스테크요. 아, 에이스테크요? 예, 그때 내가 또 전화했지요. 4,000원 초반대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네요. 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미치겠어요. 에이스테크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 한 2% 빠졌네요, 금일, 그죠? 네네. 한 10% 정도, 그때 상담하실 때 하고는 한 10% 정도가 빠진 거고, 그죠? 예. 예, TV 볼륨 어머니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네. 이 선을 지금 지켜주지 않으면 제가 3,950원 이 부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매도하라는 얘기는 안 드렸던가요? 예, 그 소리는 안 했어요. 아, 한 5,500원까지 간다고 한 2달 정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이게 지금 추세상 지지를 받아야 될 곳을 무너뜨린 건 맞아요, 어머니. 잘 한번 봐보세요. 예. 지금 여기가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가 전에 저항대였어요, 그죠? 저항대에다가 이걸 뚫고 올라오면서 이걸 지지대로 형성을 해놓고 있었던 자리대입니다. 물론 이게 지지대를 한 번씩은 무너뜨리고 살짝 무너뜨리고 내려온 적은 있었어요, 그죠? 지금 최근에도 보면 무너뜨리고 내려온 적이 있었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왔는 부분인데, 자, 요게 지금 3,000, 자, 여기 많이 빠지면 지금 3,580원, 지금으로부터 한 120원 정도 차이는 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종가상 3,580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들고 한번 가보시고요. 종가상 3,580원을 무너뜨리면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세를 꺾고 내려오는 중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나쁩니까? 예? 실적이 나쁜가요? 실적이 되게 크게 뭐 좋다고 볼 수도 없는 회사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기대감은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4,000원 이상으로만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되는데 들어주면은 이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두 달 참으시면 5,0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박스권 하단을 일단은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겁이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가상 3,580원을 깨게 되면, 손절을 하시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깨면은 들고 가고요. 안 깨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무슨 악재가 있는가요?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수급상 조금 꼬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빠졌는 구간이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거래량을 크게 수반이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윗꼬리를 크게 단날 거래량을 좀 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뛰었다가 그냥 바로. 그렇죠. 바로 죽여면서 거래량을 수반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이게 5인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요새는 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580원 안 깨면 들고 가보세요. 아이고, 믿고 들고 있으랍니다. 여기서 저한테 좋다고 해서 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자세히,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는 사실은, 이게 자세히 알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상 정확하게 차트상으로 보면, 지지대를 형성하는 구간에서 위에 있었고,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그래 말씀을 드렸는 건데, 이게 추세를 무너뜨리고 내려올 때는 사실상 조금 이제 위험한 구간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뭐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안 돼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몇 프로 빠졌는 거는 또 금방 회복하기도 하고. 장비지요?
통신장비. 예, 예. 그러니까 개별 예. 종목군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예. 빠졌는 거는 또 개별 종목군들은 금방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점 한번 네. 참고해 보십시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2만 1,000원에 비중이 100%인데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점이다 생각해서 네.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갔는데 네. 이게 좀 잘 들어간 건지 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8월달 자동차 판매를 좀 확인 좀 하셨나요? 예, 예. 잘 나왔던가요? 아니,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또 하나는 이 자동차 섹터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차 쪽보다 부품주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의 영향을 좀 받죠? 예, 예.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지만 이 엔달러 환율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지금 환율을 보시게 되면 엔화입니다. 엔달러인데 올해에서 작년에 105엔대까지 움직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시 또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차 쪽에서는 크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스권으로 좀 볼 수 있는 21만 5천원짜리 대가 있어요. 예, 예. 이 자리대를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아마 20만 원대 초중반권역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한 20만 원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죠? 예, 예. 기술적 반등을 보고 좀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반등이니까 단기. 예, 예. 그죠? 그렇다면 저점 라인대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빠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22만 1,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얼추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반등의 폭도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반등의 폭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짧게 한번 그냥 매도를 해주시고 차라리 완성차 쪽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려면 예. 차라리 부품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은 대략 어느 정도 선까지 한 23만원까지는? 네, 그 정도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오게 되면 차라리 그냥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기 NC소프트요. NC소프트. 네. 매수가는요? 18만원요. 18만원. 비중은요? 30%. 매수가 얼마 하시라고요? 18만원. 18만원에 비중 30%. 자, 이 프로그램 좀 자주 시청하셨어요? 아니, 매일은 못하고요, 가끔요. 가끔 하셨어요. 제가, NC소프트는 올해 들어와서 계속 지금까지 주구장창 안 좋다라고만 얘기 드렸죠, 그죠? 네. 혹시 기억나세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으셨어요? 그때는 못 들었어요. NC소프트 상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자, 이게 왜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요번 정부에서의 규제 강화 때문에 그렇다. 즉, 셧다운제라든가 이런 규제 강화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확산 쪽이지, PC게임 쪽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성장성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가 게임 규제가 완화돼야만 이 종목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살짝 반등이 오고 있는데, 반등의 폭은 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16만 5천 원대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16만 5천 원대에서. 자, 이게 16만 5천 원대 와서 안 밀리게 되면, 글쎄요. 그 이상부터는 저는 오버슈팅이라 좀 보고 있는데, 왜 16만 5천 원대냐면, 결과적으로는 셧다운제 위헌, 얘기가 나온 것이,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밀렸던 자리대가 16만 5천 원에서 지금까지입니다. 그렇죠? 거의 14만대를 뚫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16만 5천 원대까지는 셧다운제 위헌 논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러면. 예. 16만 5천 원 정도면. 예. 좀 손해를 감수하고 좀 손절하는 게 좋겠네요. 예, 16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죠. 비중을 30%니까 15%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그 이후에 그 15%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30%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만 줄여보자고요. 네. 예,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하이로 코리아 50% 25,500원이에요. 25,500원에 50%요? 네네. 매도 시기를 놓쳤나 하고요. 뭐, 매도 시기를 놓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수익이 네.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니까. 네네. 30%가 넘게 수익이 나고 계세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더 불안하거든요. 매도 시기 놓치면 제가 많이 고생하더라고요. 일단은 수익 중이시죠? 네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일단 하이로 코리아를 좀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83억 나왔는데 2분기 때 124억 나왔거든요. 네. 작년 동기 대비보다 한 20% 정도 더 성장을 했어요. 매출 성장을. 네네. 네, 근데 이 3분기 때는 일단 예상치는 조금 부족하게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작년보다도 한 5% 정도 더 추가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주가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이제 조금 어느 시점에 좀 매도를 해줄까라는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한 33,000원에서 한 36,000원 정도 때 좀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상승을 했을 때 갈색 선을 지지를 받다가, 지금 이제 지지를 봤을 때는 오렌지 색깔 지지를 좀 받고 있죠? 네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33,000원짜리대가 녹색 선 부근이거든요. 네. 네, 요 자리대가 깨지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셨으니까 위에 못 파셔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크게 빠진 부분들은 아니니까. 네. 하면 주식 투자하면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수익이 잘 나고 계신 거예요. 매수도 또 못하거든요. 네? 매수도 또 못해요. 그것도 매수하면 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금도 지금 있어도 매수도 또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매수를 잘 하시고 잘 네. 버티셨으니까 이만큼의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33,000원짜리 대가 깨지게 되면 그냥 이익 실현을 확정을 지시고요. 네네. 만약에 깨지지 않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3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 좀 차익을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스피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 8만원의 비중 20%라고 9621님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대한주로도 6만원대 아래에서, 7만원대 아래죠. 68,000원 부근에서 대한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막상막하 투맨쇼에 출연해서도 대한유화 65,000원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어떤 성장성 때문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광합 플라스틱 쪽은요, 지금 자동차 쪽으로도 쓰이고 다양한 분야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어떤 성장성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 86,000원대 저항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86,000원대 저항대를 뚫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충분히 뚫어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0,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들고 가보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셨네요. 29,000원에 비중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가 고점이었었죠. 다시 밀렸습니다. 일단은 29,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바닥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당분간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3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저항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만원에서 한 26,000원짜리대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트레이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엔텔스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매수가가 14,400원에 비중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아마 이 추격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조정 들어오는 구간에서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엔텔스가 추세를 딱 무너뜨리고 내려왔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추세 15,200원대의 추세를 무너뜨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 15,200원의 저항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지지를 받던 곳이, 전에 보면, 이게 저항대였죠. 그죠? 15,200원이 저항대였는데, 이걸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지대가 돼야 되는데, 이 지지를 또 무너뜨리고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저항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5,200원대에서는, 차익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똑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도 반드시 대장주가 있습니다. 제가 효성 ITX를 대장주로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효성 ITX 잠깐 볼게요. 효성 ITX는 오늘, 금일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만 효성 IT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빠진 프로수는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21선 지지를 잘 하고 있다는 모습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S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엔텔스가 이번에 만약에 이제 15,200원대가 올라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한번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Y젠터를 매수하셨어요. 49,9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금일 보합권역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내수 섹터들 움직이면서 컨텐츠 쪽, 이 엔터주들이 서서히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또 하나는 Y젠터가 명품업체에게 좀 투자를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이죠. 여유있게 좀 본다라면 아마도 한 48,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야 될 겁니다. 러프하게 보게 되면 48,000원짜리 때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전고점 자리대죠. 52,500원 자리대 1차적으로 목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55,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은 좀 명확하게 지키시고 1차, 2차 목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7,350원에 25%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 어버브 반도체, 최근 들어 지금 추세선상 자꾸 지지를 받고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버브 반도체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오늘, 금일이죠. 전일이죠. 삼성에서 바로 갤럭시, 기어 VR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헤드셋인데요. 결국은 이게 보면, 가상현실, 즉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헤드셋을 끼고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대형 화면으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버추얼 리얼리티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요 가장 크게 지금 볼 수 있는 게 바로 MCU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VR 제품들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중기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AJ 렌터카를 매수를 하셨네요. 17,200원에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했던 그런 종목이죠. 일단 추세는 여전히 뭐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줬고, 이 자리대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의 상승 추세대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9,000원 자리대, 이 19,000원 자리대까지도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18,000원을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시진핑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시진핑 발음 잘 안 되세요?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상장된 중국 기업이죠.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넥스요. 아, 바이넥스. 바이넥스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5,400원인데 보유기간이 좀 깁니다. 아, 보유기간 기세요? 네. 바이넥스가 지금 이제 전고점대 영역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가 걱정이세요? 지금 수익도 크게 나 있고, 예. 매도 시점? 매도 시점요? 일단 8,400원대가 전 고점대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한번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회사의 지금 성장성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런 부분들, 즉,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추세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즉, 지금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추세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네. 것은 저는 중기적으로 더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차라리 지금은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7,700원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익절가를 잡아놓으시고요. 7,700원요? 예, 메모를 하세요. 네. 예, 요게, 자, 9,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네. 8,000원을 익절가로 잡으세요. 9,000원을 넘었으면 8,000원을 익절가로. 예, 익절가를 네. 잡으시고, 요게 네. 8,500원을 넘었으면, 8,300원까지 익절가를 높여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죠? 그리고, 네. 10,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아, 예, 그럴까요? 예, 예. 예. 좀 부산인데, 예. 다음번에 부산에 강연 오면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지금 전화 바로 올리네요. 네, 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만도요. 만도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10%고요. 네. 13만 1,500원. 13만 1,500원이요? 예. 지금 거래 정지 중이잖아요. 왜요? 네? 자, TV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어머니. 예. 네. 거래 정지 된 거 모르셨어요? 예. 그럼 거래 중지되면, 다 휴지 조각 됐어요? 에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만두라는 회사가 예. 지주사 이렇게 두 개 회사로 나뉘는 거예요. 그 나뉘려고 거래가 정지되는 거거든, 정지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시다가 예.
거래가 재개가 될 때 예. 아마 두 회사의 주식이 들어올 거예요. 아, 예. 네, 어머님 계좌에. 예.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 매도를 할까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어머니. 가져가도 네, 괜찮아요? 거래 재개될 때 어차피 거래 재개 전까지는 매도 못 하시니까요. 네. 그냥 가지고 가세요. 네,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정답 완니였네요. 완니 안 왔니? 예, 완니였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바로 추석 다음 주인데요. 추석이 지난 그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부산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요. 9월 13일 날이죠. 오후 2시 부산진역 5번, 7번 출구에 있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이죠. 대구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습니다. 시간은 똑같은 오후 2시고요. 동대구역 2번 출구에서 쭉 내려오시면 바로 영남일보가 있죠.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 강연회 때 제가 드렸던 방림 신언 들으신 분들은 꼭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는 역시 무료고요. 전화번호는 둘 다 문의 전화번호는 둘 다 동일하게 1577-7451번입니다. 강연회 그 주에 저하고 똑같이 또 하신다고요? 네, 저는 단독으로 합니다. 둘이서 안 하고. 자, 먼저 13일입니다. 토요일 날이죠. 시간은 조금 1시간 더 빠릅니다. 오후 1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장소는 인천인데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 올라오시다 보면 메디캐슬 빌딩 2층 건물에 있거든요. 그쪽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은 목동으로 좀 넘어갑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목동 우리투자증권 쪽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마트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걸어 올라오시다 보면 다들 보이실 겁니다. 참가비는 두 곳 다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니까요. 참여들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단독으로 진행되는 우리 정재훈 멘토님 강연에 많이 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